AI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좀 잘 지내려면 그 상호작용을 잘해야 되겠네요.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돼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순간순간적인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로봇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델이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해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거를 직접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안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2년 정도 보고 나면은 충분히 저희가 캐치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승현님은 혹시 모바일 메신저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좀 친구들하고 연락하거나 할 때 재미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제 일할 때도 다 모바일 메신저를 쓰고 있어서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기능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모바일 메신저는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으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뭐 없으면 뭐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쓰시다가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요게 일단은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글로만 하다 보니까 요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으니까 주로 내가 말하는 거 이건데 하다가 사진 보여주고 영상 통화로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제 설명하고 싶어도 이게 보면서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뭐 말로 막 설명하고 텍스트로 설명하고 이런 표현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한계도 있고, 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도 텍스트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학습도 어렵고 AI를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 서로 연결하는 옴니 모델 AI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 토피아 오늘의 지식텔러 성낙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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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하이퍼클로버 X를 개발 담당하고 있는 성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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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부터 약간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느낌이 남다르실 것 하이퍼클로버 같아요. X. 우선 옴니 모델이 뭔지 좀 쉽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쉽고 자세히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챗GPT나 제미나이, 뭐 저희 하이퍼클로버 X를 비롯해서 이런 AI들은 보통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 쓸 때 텍스트 하다가 모자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소리 같은 것들을 확장한 멀티모달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약간 확장한 버전이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아예 텍스트랑 이미지랑 오디오를 한 번에 만드는 단 하나의 모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컨셉의 옴니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음성을 이해하는 것만 넘어서 음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비디오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도 하고, 그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모델하고 하나로 합쳐진 그런 것을 옴니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멀티모달하고 방식이 좀 다르네요. 네, 멀티모달은 보통 언더스탠딩이나 아니면 하나의 모달리티에 대한 생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모달리티로 생성할 수 있는 Any-to-Any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방식이 좀 등장을 했는데, 사실 뭐 AI라고 하면은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똑똑하게 대답하는 약간 수동적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물어보면 대답 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인간과 소통까지 가능한 약간 능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직접 개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 거잖아요. 예.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AI가 텍스트를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잘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텍스트를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고 텍스트를 압축한 형태로 정보 단위를 만듭니다. 정보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토큰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에서의 관계들을 모델이 스스로 배우도록 그거를 이제 강요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데 달달달 외우라고 하는데 한 번 본 책을 다시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득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득도의 순간이 오면은 이제 컨셉추얼라이즈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자신만의 가설로서 이걸 조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압축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그 압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게 와도 놀랍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들이 현재의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모달과 옴니모델 이 두 가지 모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정보 이것을 함께 학습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공통적인 개념 같은데요. 이 멀티모델과 옴니모델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지 네,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언어 모델 라이프 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하다가 이제 오픈 AI가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엄청 키웠더니 네. 앞에 있던 머신러닝 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늘려가는 것들이 급급한 나머지 보통 텍스트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것들을 약간씩 뒤에 얼라인을 시킨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을 책으로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연결한 게 멀티모델. 매칭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니면 좀 더 이거보다는 작은 스케일에서 연습을 했던 건데요. 지금 옴니 모델은 아예 그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들을 어차피 토큰 레벨이라고 하면은 토큰 레벨로 떨어진 정보량은 정보에서는 그게 이제 텍스트랑 오디오랑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감각기관이 다양하지만 어차피 뇌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니까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아예 믹스하는 것들이 옴니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옴니 모델을 주목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학습할 때 왜 한 번에 굳이 다양한 방식의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학습하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글로 보고 책으로 보고 다음은 뭐 그 이미지로 보고 영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AI는 이제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떠한 구조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뷰를 갖게 되는데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 제가 반지 전쟁이라는 책을 어릴 때 두꺼운 책을 읽고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땐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네.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책을 본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책을 봤을 때는 제가 독해력이 좋지 않아서인지 굉장히 호빗이 살고 있는 동네가 흙먼지가 나는 약간 황토빛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를 봤더니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세상은 어떨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게 있었는데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공감각적으로 세상을 관찰하지 않고 한다 보면 이제 편견이란 게 생길 수 있고 그게 심지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AI가 잘못된 세상에 대한 뷰를 갖지 않도록 하려면은 다양한 시각에 대한 정보들 동시에 보여주는 거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현재 지금 언어의 비전이 업데이트된 같이 붙여있는 멀티모달 모델에서 한계로 지목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그 멀티모달 모델한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아하. 공간이 이제 거리감이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전을 더 뜯기 때문에 보이는데 처음부터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보시는 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멀티모달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멀티모달과 옴니모델 네. 어떤 차이인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확실히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멀티모달은 텍스트로 배운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자가 뭔지 다 배웠어. 글로 배우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네. 야 동물원가 사자 한번 보자. 딱 보니까 아 이게 사자야?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텍스트가 사실은 약간은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텍스트만으로 떠올렸던 사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네? 혹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옴니 모델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동물원 가서 배우는 거죠. 네. 야, 저게 사자야. 그럼 와, 저게 사자구나 하면서 옆에서 텍스트 설명을 해주면은 와, 사자가 저런 거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정보랑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글로 돼 있는 거를 동시에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사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네. 옴니 모델이라고 하면 모델이 한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언더스탠딩 하는 모델과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까지도 하나로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그릴 수 있는 거가 하나의 생성까지. 모델 안에서. 예.
그럼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음악에 대한 식견이 조금 있을 텐데 네.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식견이 훨씬 더 깊겠죠.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생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깊은 이해를 갖는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옴니 모델은 이제 모든 공감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아직 뭐 그럼 다른 감각은 좀 힘들겠죠? 데이터화가 안 돼 있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비디오 생성 모델들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됩니다. 물리 엔진들이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물리 엔진들은 애널리틱하게 문제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해결했던 것들인데 지금 관찰만으로서 그 안에 있는 원칙들을 스스로 파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재밌네요. 어쨌든 예전에 AI 같은 경우가 이제 입력받은 거에 대한 답변만 하는 AI였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이 대화가 가능한 것 자체가 문맥을 읽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들으시면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AI의 큰 기본 원칙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스케일링 로우라는 겁니다. 스케일링 로우는 뭐냐면 그냥 키우면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제거한 채로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넣고 그것들을 압축하도록 유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진화론적으로 더 프로모트하는 것들을 강제하면은 알아서 커진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좋은 GPU, 좋은 컴퓨터정을 넣어야 되는 것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어릴 때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어릴 때 보고 자란 것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뭐 그냥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작에 많이 넣지. 왜 안 넣었어?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하드웨어도 성능이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니 이것도 데이터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넣어줘야 돼?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던 것까지 이제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 데이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데이터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촬영장에 있는 카메라를 그냥 돌려놓고 저희가 다 집에 가요. 네. 그리고 나서 나온 데이터가 1페타바이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죠. 학습을 하면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압축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또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책 많이 읽어라. 그리고 음악 악기 하나 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될 때 이 공간,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공간이 더 넓어지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 교육학에서 그게 또 이제 창의력에 대한 기본 전제 조건 같은 것도 얘기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 이 옴니 모델이 잘 갖춰지면 이게 사람의 생명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걸 뭘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 하게 된 게 독거노인을 위한 그 안부 확인 네. 전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원래 있던 그 AI 전화들은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프신 데가 있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맞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한번 받고 끊어버리시고 이제 차단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게 된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다가 이제 상태를 물어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전화 걸었을 때 말씀하셨던 고양이가 지금 잘 있나요? 물어봤더니 마음이 녹으면서 많은 얘기를 라포 쏟아내십니다. 형성을 예.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들을 알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돼서 이제 담요도 갖다 보내드리고 전기 담요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단순히 그런 어떤 생명의 신호 같은 걸 막 심박수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서까지 지금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기대했던 정보 이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의 어떤 정보를 AI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나를 신경 써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적일 때가 지나가다가 야 이거 괜찮 예쁜데? 하면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너 그때 예쁘다 그랬지? 선물이야. 이거 진짜 감동적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AI가 맞아요. 기억을 하고 약간의 어떤 멘트 그리고 이제 어르신 분들께는 이제 이거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AI가.
아니 네. 정말 사실 사람들도 협업이 진짜 중요하고 저희끼리 뭐 다 케미라고 말하는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성공 핵심이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좀 잘 지내려면 그 상호작용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사실 데이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돼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이게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못 봤던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순간순간적인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실시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옴니 모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만들었던 독거노인을 케어했던 게 거기에 좋은 사례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IT 시대 때 만들어진 IoT 장비들이 많이 네. 있는데 AI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사실 다 멀티모달이고요. 옴니 모델로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자비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옴니 모델이 우리와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자비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화에서는 하나의 존재로 나오잖아요. 한 개. 자비스를 갖고 있는 한 명.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스 같은 걸 하나씩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를 주변으로 일어난 일들을 잘 관찰해주고 저보다도 저를 잘 조언해줄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씩 다 갖게 된다면 이제 저희는 그걸 증강지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Augmented Intelligence, AI는 이제 Augmented Intelligence다. 아니면은 다른 거는 아예 AI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 소스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 같은 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결인 것 같고요. 앞에 것들에 좀 더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뭐 어떤 효율성이 어떤 부분이 올라가나요?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추론 학습하는데 뭐 시간이 줄어든다던가 뭐 비용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이점이 있어야지 이제 옴니 모델이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은데. 옴니 모델에 반대되는 개념은 예. 멀티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모델을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뭘 엮어야 되거든요. 엮다 보면은 그 모델과 모델 사이에 이건 이래야 된다라는 또 편견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뭔가 기회가 다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된 기회들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붙여야 됩니다. 그게 다 비용이겠네요.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제 1인 1 자비스 보급 이런 걸 좀 꿈꾸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 어떤 비서 형태로 일을 하는 AI를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옴니 모델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옴니 모델이 좀 적용이 돼야 이 비용이 다 줄어들어가고 좀 최적화가 되고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1인 1 자비스 보급도 약간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에서 비롯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모델 크기가 지금 200분의 1짜리보다 성능이 나빴어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그냥 막 학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 되게 주의 깊은, 사려 깊은 배려가 필요하듯이 AI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옴니 모델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같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고도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좋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저는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게 좀 손에 잡힐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소버린 AI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옴니 모델을 통하면? 직접 현장에 최전방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AI는 데이터고 데이터는 아직 지금 획득되지 못한 데이터가 많은데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일상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량이 엄청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여기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한다고 해도 모델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근데 이걸 전 세계 사람 모두 다 써야 한다고 하면은 뭐 파리든 뭐 짐바브웨든 모든 상황의 데이터를 다 넣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이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거나 그런 영향에 대한 특화된 AI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관찰된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런 입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능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멀티 모달 방식은 아니다. 이제 옴니 모델이다.
뭐 이게 아니라 네. 결국 옴니 모델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델 방식과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옴니 모델이 자리 잡기까지는 멀티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도움을 주긴 하겠네요. 근데 그게 다른 방식은 아니고 따로따로 하던 것들을 모으는 거기 그쵸. 때문에 사실 다 과정상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멀티모델의 어쩌면 지금 좀 부족한 점, 우리가 필요성을 조금 느낀 거죠.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옴니 모델이 들어온 거니까 좀 지금 가고 있는 약간의 가까운 중간. 미래 방향이 아닌가.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반도체랑 데이터랑 IT 인프라거든요.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거를 직접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안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비용 효율적으로 외국의 모델을 쓰는 것들이 더 낫다라고 단기간에 그럴 수 있는데 몇 년, 한 2년 정도 보고 나면은 충분히 저희가 캐치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제가 직접 만드는 그 기회를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AI가 이제 범용 서비스라고 해서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지역마다 다른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르게 특화된 좀 그런 모듈화된 AI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걸 다 학습한 모델이 커져야 됩니다. 너무 무겁다. 예, 무겁고 비용이 커집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쪼개야 되고 사실 오픈AI GPT-5만 해도 이번에 이제 모델을 많이 분절을 했습니다. 이거 한계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마다 다른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오픈AI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어차피 그 지역에 딱 맞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네네.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방향성이 좋고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근데 이게 진짜 거대한 모델이 분리됐을 때 장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말 무거운 위성들이 우주로 올라갔어요. 아주 무거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스몰셋의 시대거든요. 작은 위성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좀 거대한 모델의 시대는 좀 가고 옴니 모델이 좀 특화돼서 존재하는 그런 시대 되지 않을까. 오늘 옴니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가 우리의 모든 오감이 다 증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도 생기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성낙후 지식텔러님,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텔러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입니까? AI란 나를 파워업 시켜주는 깐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